지표 위에 B학생이 서 있습니다. A학생은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 보이로 가는 우주선 안에 타고 있어요. A, B 학생이 우주선 안에 있는 막대 C의 길이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먼저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를 A와 B가 관측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측정된 시계의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측정한 시간과 B가 측정한 시간, 어떤 학생이 측정한 시간이 더 길죠? 네, 맞습니다. 시계는 우주선과 함께 움직이고 있고요. 이 시계는 B에 대해서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B는 시간 팽창이 나고요. A는 시간 팽창이 나지 않죠.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A보다 우리가 B가 더 시간이 길게 측정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를 우리는 시간 팽창이라고 있습니다. 자, 시간 팽창에서 우리가 고유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속도가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값, 바로 뭐였죠? 고유값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고유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고유 시간.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A가 측정한 시간을 우리는 고유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B가 측정한 시간을 우리는 시간 팽창에 대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측정된 막대 길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A가 우리가 레이저를 쐈어요. 막대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A가 빛을 쏴서 이렇게 막대 끝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측정해서 우리가 길이 LA는 우리가 광속 곱하기 A가 측정한 시간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B가 측정한 시간을 제가 LB를 한다면 LB는 빛의 속력에다가 우리가 B가 측정한 시간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막대 길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A와 B를 비교하면 되는데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디에 힌트가 나와 있느냐 하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시간이 보게 되면 우리가 A보다 시간이 B가 더 팽창되었다. 시간이 팽창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냐면 A와 B가 똑같이 뭐냐면 여기는 시계, 하나의 시계를 여기는 시계의 시간을 보고 우리가 시간을 측정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A가 예를 들어서 4초가 되었다면 B는 몇 초가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2배로 느렸다면 진행됐다면 2초가 된다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광속에다가 우리가 빛의 속력에다가 4를 곱했을 때와 빛의 속력에다가 2를 곱했을 때 어떤 게 길이가 더 깁니까? 당연히 우리가 A가 B보다 길다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A가 B보다 더 크게 측정된다. 자,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A가 막대 C의 길이를 측정했을 때는 같은 공간이 있잖아요. 속력이 빨라지더라도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A가 측정한 값을 우리는 뭐냐면 고유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유 길이라는 것은 고유 시간과 마찬가지로 바뀌지 않는 값이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는 점과 같은 공간에 있는 우리가 사람이 측정한 것을 우리는 고유 값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또한 우리가 길이는 막대 C는 A가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A가 우리가 고유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B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유 길이보다 길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길이가 수축되었죠. 그 우리 값을 우리는 길이 수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길이 수축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 위에 B가 있습니다. A는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 V로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 안에 타고 있습니다. 자, 우주선 안에는 상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주선의 속도와 길이 수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가 측정한 X 길이 수축. 자, 만약에 우주선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 A가 측정한 X의 길이 수축은 어떻게 될까요? 자, A가 본 상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네, A가 본 상자는 정지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본 X의 길이 수축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진다 하더라도 A가 측정한 X의 길이는 일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가 측정한 Y의 길이 수축 어떨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A가 본 Y 또한 상자는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A가 본 Y 또한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수축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B가 측정한 X의 길이 수축 어떻게 될까요? 네,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비행기의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고요. 우리가 X 또한 우리가 운동 방향과 또 나란한 방향이에요. 자, 그럼 길이 수축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상대 속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뭐냐면 B가 측정한 X의 길이 수축은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네, 맞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속도가 있으면, 상대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기수축이 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 빨라지게 되면 기수축은 그만큼 더 커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B가 측정한 Y의 기수축 어떻게 될까요? 자, 물론 우주선은 B에 대해서 상대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Y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신다면 Y 방향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다면 Y 방향은 우주선의 진행 방향과 수직 방향이거든요.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B가 봤을 때 우리 Y축에서 우리가 X축과 Y축 나눠본다면 X축과 Y축 나눠본다면 B가 봤을 때 우주선은 상대 속도는 X축에 대해서는 상대 속도를 갖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Y쪽에 대해서는 상대 속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B가 측정한 Y의 기수축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길이 수축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들이 있죠. 자, 첫 번째, 길이 수축은 기준이 뭐다? 우리가 고유 길이다. 네, 고유 길이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축이 일어나는 방향은 무슨 방향이다?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운동 방향. 운동 방향, 물체의 운동 방향의 나란한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표면은 B가 오른쪽 방향 일정 속도 V로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 안에 있는 막대 C의 길이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자, 막대 C의 길이를 측정했을 때 B가 측정한 막대 길이는 A가 측정한 막대 길이의 보다 길이 수축이 얼마만큼 나는지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막대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을 이용할 거예요. 자, A와 B가 앉았을 때 똑같은 속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막대 한쪽 끝에서 레이저를 발사시킵니다. 그럼 레이저를 발사된 레이저는 반대쪽 막대 끝에 다시 반사되어 원래의 지점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때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A가 측정한 시간을 이렇게 TA라고 그러고요. B가 측정한 시간을 이렇게 TB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또한 측정한 길이를 LA라고 할게요. A가 측정한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어렵지 않죠. A 입장에서는 빛이 왕복운동할 때 걸린 시간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속력은 광속 C죠. C. 네, C 곱하기 우리가 2분의 TA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B가 한번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B를 이용해서. 자, B를 가지고 레이저를 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레이저의 이동한 거리를 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뭐냐면 로켓이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가 앞으로 가는 동안 B가 측정한 우리가 막대 길이보다 더 많이 가게 되겠죠. B가 측정한 막대 길이보다 더 이렇게 멀리 가게 되겠죠. 그래서 빛이 이동한 거리는 빛이 이동한 거리가 우리가 이때의 시간을 T1이라 한다면 CT1은 우리가 여기 있는 막대 길이가 아니고요. 이렇게 우주선이 이동한 거리만큼을 더 가까이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LB는 LB 더하기 VT1은 CT1이다 라는 식을 하나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또 확인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예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돌아올 때는 이렇게 우주선이 이렇게 마중을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더 적게 걸리겠죠. 그때 시간을 제가 T2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B가 측정한 길이가 있는데 이 길이보다 이만큼 우리가 마중을 나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VT2만큼 마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한 거리 C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CT2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동한 거리는.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쓰냐면 우리 이렇게 또 쓸 수 있겠네요. 우리가 V-T2에다가 플러스 CT2는 우리가 LB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은 뭡니까? 그렇죠. TB죠. 자, TB는 우리가 T1과 T2를 합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T1과 T2를 한번 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봅니까? T1은 여기서 보게 알겠지만 T1은 넘어가고 보면 C-V분의 우리가 LB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T2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T2는 C 플러스 V분의 우리가
LB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을 써본다면 우리가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TB는 네, T1 플러스 T2니까 C-V분의 LB라 쓸 수 있고요. 더하기 C 플러스 V분의 우리가 LB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쓰게 되면 뭐냐면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우리가 2CLB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을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LB를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관계식을 만들 것인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맞습니다. 우리는 길이가 아닌 시간에서 먼저 배웠거든요. 시간 팽창을 배웠거든요. 자, 우리가 B가 본 A의 시계는 TB는 루트에다가 1-C 제곱분의 V 제곱분의 1에다가 TA와 같거든요. 그래서 A씨가 팽창되어서 B가 본 시계는 이만큼 관계식이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TA의 관계식을 바꾼다면 TA는 우리가 C분의 우리가 2LA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뭔가 관계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계식을 만들어 본다면,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자, 우리가 TB 대신에 넣어야 될 게 있겠다. 그죠? TB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C-V 제곱분에 우리가 뭐냐면, 2CLB는 루트에 1-C 제곱분에 V 제곱분에 T가 얼마죠? 우리가? 1에다가 곱하기 C분의 2LBA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는 이렇게 약분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C가 뭐가 되면 어떻게 식이 바뀌나요? 우리가 C가 여기 있는 우리가 B만, LB만 C를 이거 남길까요? 어디 넘길까요? 여기 있는 값을, 여기 있는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보내게 되면 LB는 넘어와서 C제곱분의 우리가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에다가 그쵸?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분의 우리가 뭐냐면 1의 LA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가만히 보고 뭔가 약분하게 보이시죠? 네, 그렇죠. 여기는 이거는 뭐죠? 우리가 여기 있는 값을 내보게 되면 1-C 제곱분은 우리가 V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놓게 되면 우리가 루트에 1-C 제곱분의 V제곱의 LA가 된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값에 대해서 시간 팽창에 대해서 써본 거다. 시간 팽창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식을 만들었죠. 자, LB는 뭐다? LB는 LA에다가 루트에다가 1-C 제곱분의 우리가 V제곱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값은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값은 뭐보다 1보다 우리가 작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길이는 수축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거 하니까 같아요. 뭐냐면 여기는 우주선 송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게 있죠. 바로 뭐죠? 우리가?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A의 길이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A의 길이를 뭐라 하냐? 우리는 뭐라 한다? 우리가 고유 길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값이 뭐라고? 우리가 고유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보통 고유 길이는 우리가 L0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길이 수축이 난 우리가 L 값은 수축이 난 L 값은 우리가 고유 길이에다가 우리가 루트의 1-C 제곱분은 우리가 V 제곱만큼 우리가 수축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면에 있는 B가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 안에 있는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자, B가 측정한 질량은 A가 측정한 질량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어렵죠? 네. 결론 말씀드릴게요. 질량은 증가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똑같아요. 자, 우리가 속도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우리가 질량이 있겠죠. 누굴까요? 그렇죠. A가 측정한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가 측정한 질량을 우리는 뭐냐면 정지 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지 질량. A가 봤을 때 항상 물체는 정지되기 때문에 정지 질량이 하고요. 정지 질량에 비해서 우리가 B가 관측한 질량은 더 증가할 거예요. 얼마큼 증가하느냐? 힌트는 우리가 뭐냐면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에 나오는 우리가 어떤
값과 관계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 팽창 기억나시죠? 시간 팽창. 네, 시간 팽창. 기억나시죠? 자, 시간 t는 루트에 1-c 제곱분의 v제곱분의 1만큼 우리가 고유 시간보다 증가하더라. 자, 길이 수축. 기억나시죠? 네, L은 네, 정지되어 있는 우리가 물체 관측한 다시 말해 고유 길이보다 루트의 1-c 제곱분의 우리가 v 제곱분의 1만큼 수축하더라. 자, 그러면 질량 증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질량 증가는 우리가 루트의 1-c 제곱분의 v 제곱분의 1만큼 질량이 증가하더라. 정지 질량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량 증가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여기서 하나 확인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뭘 확인이 되냐면, 자, 우리 시간은 방향이 있나요? 없나요? 시간은 방향이 없죠. 그래서 이 값은 방향과 뭐하다 우리가? 네, 방향과 무관하다. 방향과 무관하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질량 또한 방향이 있나요? 없나요? 방향이 없죠. 이 또한 우리 방향과 뭐하다 우리가? 방향과 무관하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길이 수축은 방향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방향이 중요하다. 자, 상대 속도의 방향과 나란한 방향에 대해서만 길이 수축이 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우리 지구에게 이렇게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제공에 따라서 우리 변하는 것들이 있겠죠. 네, 태양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우리가 감소한다 볼 수 있고요. 지구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네,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는 에너지가 증가되는데 이 빛에너지를 받아서 지구에서 뭐가? 네, 그렇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자, 나무가 커지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네, 나무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이 우리가 커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 질량도 커진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와 같은 의미네. 어떻게 설명이 마음에 드시나요? 자, 마음에 안 드신다면 우리 이제 태양에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은 우리가 에너지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빛에너지를 방출함에 따라서 태양의 뭐냐면 질량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태양의 뭐냐면 에너지와 감소가 질량의 감소와 우리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와 질량은 같은 의미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죠.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의미라고. 그래서 이 유명한 식 있죠. 아인슈타인식. E는 뭐다 우리가? mc 제곱이다.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렇죠. 여기 있는 질량이 이렇게 에너지로 표현될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네, 에너지가 또 이렇게 질량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또 질량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겠죠.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자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자는 이렇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라고 하죠. 과학적으로. 자, 이 원자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확대시켜 보게 되면 중앙에는 이렇게 핵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핵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얘가 전자고요. 얘가 핵이죠. 핵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양성자가 있고요. 뭐가 있죠, 우리가? 네, 중성자가 있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원자핵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핵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쓰는 우리가 원소 기호와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네, X는 뭘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네, 원소 기호를 의미하고 있죠. 자, 수소는 뭐가 되죠, 우리가? 네, H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A는 뭘 나타내고 있을까요? 네, A는 우리가 질량수라고 확인할 수 있죠, 질량수. 조심할 그런 질량수는 질량은 아니에요. 질량수가 의미하는 것은 뭔지 아시죠? 네, 양성자 수와 뭐냐면 중성자 수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G 값은 뭐죠, 우리가? 네, 이 값은 우리가 원소 번호죠. 원자 번호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원자 번호는 뭐냐면
양성자 수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소 기호와 이렇게 질량수와 원자 번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이 수소에 대해서 했는데 수소는 H로 표현하고 우리가 원소 기호로 우리가 헬륨은 이렇게 H로 표현하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나머지들 뭐 질소는 우리가 N으로 표현한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나머지 등등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요. 우리는 핵 입장에서 한번 핵을 이루는 구성물질, 핵자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 양성자를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양성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양성자는 P로 표현하고요. 양성자가 하나 있으니까 원자 번호 하나고요. 질량수도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니까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원자 번호는 1에다가 질량수는 1이라 쓸 수 있고요. 자, 중성자는 이렇게 N을 표현합니다. 자, 양성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0이고요. 질량수는 중성자 하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전자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전자는 1로 표현하고요. 자, 우리가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지만 양성자가 부족하죠? 몇 개 부족하죠? 하나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질량수는 뭐가 있습니까? 네, 양성자도 없고 중성자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0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말하면 우리가 양성자 수는 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여기 있는 의미하는 것은 양성자의 우리가 전하량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전하량은 뭐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전자는 마이너스 1을 쓴다고 여러분들이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핵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핵 반응식은 화학식과 똑같아 표현한 방법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반응물이 되겠죠. 반응물이고 우리가 생성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 또는 우리가 역학적인 보존 법칙처럼 여기서 보존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라 표현할 수가 있고요. W 플러스 X는 우리가 Y 플러스 G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냐면요. 어렵지 않아요. 자, A가 뭐였죠? 우리가? 네, 질량수였죠. 네, 질량수. 그리고 우리가 W가 뭐였죠? 우리가? 네, W는 우리가 원자 번호였습니다. 자,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죠? 수를 의미하고 있고 우리가 전하량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명령하게 되냐면 여기 있는 값으로 있는 우리는 뭐냐면 뭐가? 네, 질량수가 보존된다. 그리고 이 값은 뭐가 된다 우리가? 네, 전하량이 보존된다. 보존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뭐냐 화학 방식 마찬가지로 핵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생성됐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네, 여기 있는 우리가 질량이 여기 있는 질량은 우리가 여기 있는 질량과 여기 있는 질량을 비교한다면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반응물의 질량이 생성물의 질량보다 크다고 알 수 있겠죠. 왜? 없던 게 생겼으니까 있던 게 사라졌겠죠. 그래서 반응물에서는 뭐가 사라졌을까요? 질량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량수와 질량은 다르다. 자, 질량수의 정의 기억나시죠? 네, 질량수의 정의는 우리가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였잖아요. 이 질량에는 양성자와 중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들도 미립자라든지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량수와 질량은 다르다는 거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량수와 전하량이 우리가 핵반응 전후에 보존된다는 거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핵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핵분열을 통해서도 사용되고 있죠. 원자력 발전이죠. 자, 핵분열을 이렇게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때려가지고 바륨과 크립톤 그리고 중성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200메가일로부터라는 에너지가 생성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확인해 볼까요? 네, 92는 56 더하기 36 맞나요? 맞췄습니다. 맞네요. 자,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235 더하기 1은 141 더하기 92 더하기 3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문제 없죠. 네, 이것처럼 뭐냐 우리가 핵분열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질량수와 전환에 보존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에너지 방출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핵융합 반응을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중수소와 삼중소 만나서 헬륨과 이렇게
중성자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1 더하기 1은 2. 맞췄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2 더하기 3은 4 더하기 1과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원소 오브 기호라든지 이런 거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중성자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는 중성자. 우리 앞에서 배웠죠. 우리가 배웠던 바로 뭐냐면 기본적인 거 우리가 양성자 표현 방법 P11. 자, 중성자 표현 방법 기억나나요? N01. 네, 그 다음에 전자의 표현 방법 N-2죠. N이 아니라 전자니까. 네. 2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0이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간혹 가다가 이제 또 물어본 것들이 어떻게 냐면 핵자 하나당, 핵자라는 것은 뭐냐, 양성자와 중성자 이런 것도 핵자라고 하는데요. 핵자 하나당 방출한 우리가 에너지를 비교해 본다면 여기 어때요? 여기는 우리가 이 에너지가 보게 되면 이만큼 17.6이 나왔잖아요. 얘는 얼마죠? 20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얘는 92였죠. 92. 92분의 200과 우리가 1이었죠. 1 더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1의 나누기 17.6 나누기 우리가 1을 해보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핵 융합 반응이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핵자 하나당 방출한 에너지 양은 우리가 핵 융합이 핵 분열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의 신재생 에너지는 핵융합 에너지라고 계속 우리가 개발 중에 있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